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여행사들이 임시로 광주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공항 폐쇄 기간을 공항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시간으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남에 있는 마음건강치유센터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은 피해자들의 일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45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해서 어렵게 나서서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증언하더라도 지금의 관련법 기준으로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 김선옥 씨가 평일 오전 국립나주병원에 찾았습니다. 김 씨는 의사 앞에서 힘겹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울었어요. 통곡을 하고. 내가 5.18이 뭐라고 내 인생을 이렇게 전부 차지하고. 5.18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다 잡혀 수사관에게 성폭력을 당한 일과 이후 수십 년간 겪어온 고통을 1시간 가까이 증언합니다. 5.18 관련자로 인정은 됐지만 보상을 위해 피해 정도를 평가받아야 하는 겁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차례 조사에 이어 국회에서 공개적인 증언대회까지 열었지만 또다시 당시 기억을 끄집어내야 하는 상황은 버겁기만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피해자는 한 번 얘기하기도 힘든 얘기를 계속 자기 머릿속에서 다시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때 여전히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든 이들이 있는가 하면 최근 한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트라우마가 여전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어렵게 증언한다 해도 제대로 된 보상은 힘들다는 점입니다. 5.18 보상 기준을 보면 신체 장애 등급이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는데 주로 팔이나 다리, 얼굴 등의 신체적 장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직후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과 이후 학업이나 생업을 포기한 경우, 아이를 유산하거나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 등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뭔가 상해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힘들다 하여도 신경정신과에 방문하거나 가지 못했던 분들도 많으시고 그때 당시 피해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 무언가를 소상하게 얘기하는 그 담화 방식의 진료를 통해 가지고 등급을 심사하는 것이 성폭력을 제대로 반영한 5.18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이에 따른 시행령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8차 5.18 보상에는 1,979건이 접수됐고 이 중 성폭력 관련 건수는 29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어제부터 많고 강한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강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광주와 전남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장성 상무대 지역에서는 11cm가 넘는 눈이 내렸고요. 목포와 광주 광산 지역에서도 9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장성 지역을 중심으로 로는 대설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많은 전남 지역에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모레 새벽 사이 많고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우리 지역 적설량은 전남 북서부 지역의 최고 20cm고요. 광주와 전남 남서부 지역의 5에서 15cm,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3에서 10cm가량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눈과 함께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레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풍이 이어지겠고요. 추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는 만큼 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에 오늘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 낮은 기온이고요. 한낮 기온도 영하 1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 가운데 오늘은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무안국제공항이 오는 10월까지 폐쇄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은 임시로 광주공항에 국제선 취항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여행사 사무실에 책상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6명이었던 직원은 단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9개 나라 18개 국제선 운영이 중단되면서 여행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고 결국 직원들이 하나둘 떠난 겁니다. 여행사 대표는 코로나19 때보다 경영 상황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전국에서는 이 전남과 광주 이 자체는 거의 다 매출이 없다고 봐야죠. 여기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현재 4월까지 폐쇄된 무안공항이 10월까지도 정상화가 힘들 거라고 말하면서 여행업계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글로컬라이저 둔덕 있잖아요. 이번에 문제가 된. 근데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고 다른 시설 보완도 좀 해야 되고 하면은 아마 10월까지는 문을 못 열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50억 원 등 현금성 지원을 약속했지만 여행업계가 추정하는 300억 원의 매출 피해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여행업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광주공항에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취항하던 일본과 대만 등 전기편 3개 노선을 오는 10월까지 광주공항에서 취항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국토부를 설득해달라는 겁니다. 광주공항이라도 한시적으로 대체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국제선을 취항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내선의 노선을 정비하고 국제선 통신 라인 설치 등 행정 절차를 따져봤을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약 국제선을 취항하더라도 운영 기간은 넉 달 정도에 불과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파악을 했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린 부분이 있었고.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 부산 여객기 화재까지 잇따른 항공기 사고에 여행업계가 깊은 침체에 빠졌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어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무안공항이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히려 지금 더 안전하고 사람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공항으로 거듭나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원인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제는 무안공항 활성화에 시선이 쏠립니다. 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앞서 수차례 활주로 폐쇄 기간을 연장한 항공청은 오는 4월 18일로 공지한 일정을 더 늦출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 세부 복구 계획을 아직 제가 받아보질 못했어요, 저희들이. 그 다음은 이제 조금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사 피해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 철거와 미완성된 활주로 연장 공사가 마무리돼야 하고 조류 퇴치, 이착륙 관련 첨단 시스템까지 재개항에 맞먹는 후속 조치를 모두 마치려면 연내 재가동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 폐쇄 기간을 공항 활성화 논의의 시간으로 삼자고 제언하는 이유입니다. 참사를 교훈 삼아 정부와 정치권, 시도, 무안군 등 무안공항 이해 당사자가 모두 모여 더 안전한 공항, 더욱 북적일 공항으로 거듭나는 전략을 세우자는 겁니다. 아픔을 겪고서도 우리가 무안공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성찰해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겠느냐. 10월 재개장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민에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된 것 아니냐.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먼저 이전하는 논의에 다시 불씨를 붙여보려는 의지로 읽히지만 지난 4년간 한 번도 열리지 못한 국무조정실 주간 범정부 협의체가 단박에 제기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안공항 사고도 있고 해서 아직 그 얘기를 꺼내기가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내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민들은 이제라도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3자 모두가 진척 있는 무안공항 활성화 회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소장 등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과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를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송치하고 쓰레기 수거업체 대표에 대해선 2인 1조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티켓을 대신 구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티켓을 구해주겠다는 글을 허위로 올리고 100여 명으로부터 1,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참사를 겪거나 일상생활에서 큰일을 당하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남에 있는 마음건강치유센터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가장 최일선에서 수습 작업을 했었던 소방관들. 전남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를 찾았습니다. 직접 희생자 시신을 수습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현장에서 함께한 만큼 스스로의 트라우마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무안공항 지원 갔던 사람들 중에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제 소방서 주관하에 이제 심리치료 지원으로 해서 오게 됐습니다. 지금 많은 걸 하진 않았는데 해보니까 되게 그래도 편안하게 해주고 실제로 힐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등 일반인에게도 힐링의 장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네, 살아있을 때까지는 건강하고 싶어서 또 여러 지인들 8명 두 차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숲속에서 잤어요. 편백 숲속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문을 연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 9억여 원을 들여 휴게공간과 올랭치료실, 아로마 테라실 등의 치유시설을 갖췄습니다. 장흥 통합의료병원 내에 있다 보니 재활의학과 한방내과 등 병원 진료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6점이 넘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면서 문을 연 지 5년 만에 이용자가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통합으로 서비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의료 기반의 힐링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치유센터는 다양한 치유를 위해 명상 등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변 산책로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사업비 3,500억 원 규모의 순천 연양들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쯤 토지감정평가가 끝나고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원활한 분양과 투자자 확보 등이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옆에 자리 잡은 연양뜰입니다.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기본계획 등이 수립됐고 5년이 지난 작년 말에는 전라남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 개발 면적은 축구장 70개에 달하는 48만 8천여 제곱미터. 3,500여 원을 투입해 숙박과 문화, 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문화관광특구로 개발하겠다는 게 순천시의 구상입니다. 이달 중순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보상 절차에 들어가 올해 말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원활한 투자 유치와 토지 분양입니다. 경기 침체 등 여러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순천시는 국가정원 등의 주변 인프라와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선 분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분양하기 전에 먼저 수요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볼 예정이고, 또 어떤 대형 투자자가 이렇게 투자 의향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우리가 이제 법적 태도 내에서 검토를 해서 또 맞춤형 어떤 행정 지원을 한다든가. 순천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데다 10년 전 민간 개발이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큽니다. 특히 체류형 관광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호텔, 리조트 같은 대규모 숙박시설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800억 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요구사항입니다. 또 국가정원 및 순천망과 가까운 점을 고려해 친환경적 개발,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또 순천시가 고민해야 될 과제이죠. 일부 사업자들이 숙박시설 건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조만간 연양뜰 개발구역과 개발 계획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광주 전남의 소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가 광주는 1년 전에 비해 8.8% 감소했고 전남은 17.2% 줄었습니다. 내수 소비의 지표가 되는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4월 이후 9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전남의 경우는 12월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올해부터 이공계 신입생들에게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초학습 지원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AI 기반 기초학습 지원 시스템은 예비 신입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맞춤형 교양 과목 학습 절차를 안내하게 됩니다. 또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데이터화해서 신입생들이 취약한 부분을 초기에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기간 폭설이 쏟아진 학교 운동장에 누군가 차량을 몰고 들어와 운전 연습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속도를 높인 뒤 급제동을 하면서 미끄러지는 드리프트를 연습했는데요. 15억 원을 들여서 한 달 전에 깔아놓은 인조잔디가 망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충북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날 저녁 충주의 한 중학교. 인적 없는 학교 운동장에 SUV 한 대가 들어옵니다. 운동장에 들어온 차량은 속도를 높인 뒤 급제동하며 눈밭에서 미끄러지는 이른바 드리프트를 시연합니다. 급가속과 급제동이 이어지는 듯 후미등은 연신 빨간 불빛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원형을 그리며 드리프트 연습을 합니다. 눈밭을 경주장 삼아 운전한 차량은 5분여 뒤 학교를 빠져나갑니다. 차량이 달렸던 운동장은 불과 한 달 전 완공한 인조 잔디구장. 15억을 들여 새로 깐 인조 잔디는 방학이라 아직 학생들도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공교롭게 없는 구간을 어떻게 알고 들어갔는지 저희들도 화면을 보고 좀 많이 놀랐거든요. 지역 주민의 운동과 편의를 위해 시설을 모두 개방 중인 학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차량뿐만이 아니라 주말이나 이런 때는 심지어는 여기 저녁 때 몰래 들어오셔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드시고 술병을 막 이렇게 버리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오물도 버리시고 이런 그 관리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3년 전 인근의 한 여자 중학교에선 새벽에 운전 연습을 위해 차량이 들어와 천연 잔디가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심하던 학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레드향 농가들이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를 심하게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율이 40%에 달하고 기후위기도 심해지면서 레드향 나무를 잘라내고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드향 나무 300그루가 자라고 있는 2,600제곱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 10년 넘은 나무들이 전기톱에 힘없이 잘려나갑니다. 잘린 나뭇가지에는 미처 따지 못한 열매도 달려 있습니다. 최근 2년 새 폭염으로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가 심해지자 10년 동안 지은 레드향 농사를 포기한 겁니다. 지난해 이 농가에서는 레드향 나무 300그루를 재배했지만 90% 이상이 열과 피해를 입으면서 올해 1,000kg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열과 피해율이 낮은 천혜향으로 품종을 바꿔볼 계획이지만 나무를 심으면 5년 뒤에야 수확이 가능해 당장 수입도 걱정입니다. 엎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이 큰 나무들을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서글픈데 할 수 있습니까? 울며 거저 먹기로.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레드향 평균 열과율은 38.4%. 열매 10개 중 4개꼴로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재작년보다 12.2%포인트 증가했는데 기후위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양씨처럼 레드향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더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품종 쏠림 현상으로 과잉 생산되거나 품종이 단순해지면 기후위기에 더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네 잘랐다라, 누구만 죽을 잘랐다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레드향 품종 자체가 많이 줄어들면은 또 줄어들 만큼 또 다른 망감류에 또 불어나면은 그 망감류도 다시 또 피해를 보지 않을 건가. 제주 지역 레드향 재배 농가는 전체 만감류 재배 농가의 17.7%인 1,600여 농가. 지난해 말 품종을 바꾸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한 감귤과 만감류 재배 농가는 215곳이지만 레드향 농가가 얼마인지는 제주도도 농업기술원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광주은행이 AI 기업과 손잡고 외국인 고객들에게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를 영업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은 AI 언어 데이터 기업인 플리토와의 협업을 통해 영어와 중국어는 물론 베트남어와 태국어 등 38개 국가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번역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 특화 상품 개발과 금융센터 개설, 이동버스 추진 등을 통해 외국인 고객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학력 인정기관 4곳과 중학교 학력 인정기관 3곳에서 다음 달까지 학습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기간은 다음 달부터 1년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최종 이수하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학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많고 강한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서해상에서 강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광주와 전남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장성 상무대 지역에서는 11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였고요. 목포와 광주 광산 지역에서도 9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장성에 대설경보가,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눈발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에서 5cm 안팎의 매우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특보는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전남 북서부 지역의 최고 20cm고요. 광주와 전남 남서부 지역의 5에서 15cm,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최고
최고 10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눈과 함께 강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레 오전까지 순간 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는 만큼 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에 오늘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 낮은 기온이고요. 한낮 기온 영하 1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무안도 영하 6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영하 1도에 그치겠고요. 곡성의 현재 기온 무려 영하 9도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매우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심한 추위는 모레까지도 계속되겠고요. 눈은 다가오는 주말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